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당의 바닥재에 관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전문 업체에서 꾸려준 정원이 아닌 개인들이 직접 꾸려가는 소박한 정원의 바닥재를 보여드리고 직접 사용해본 정원주들의 후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마당의 바닥재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정원을 제가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마당은 흙마당과 화단, 현무암 판석, 그리고 흰 자갈을 놓은 드라이 가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화단과 흙마당인데요. 이 선택을 하게 된 건 집을 짓기 전에 새들어 살았던 시골집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 살았던 시골집의 앞마당 전체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풀 관리를 안 해도 되었고 현관으로 흙이 딸려오는 일도 없어서 편하고 쾌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살이를 하는데 텃밭도 없는 마당이 아쉬웠어요. 보도블록 마당이라면 몇 장 걷어내고 식물을 기를 수 있을 텐데 시멘트 마당은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자 시멘트 마당의 최대 단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달구어진 시멘트 마당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는 밤 9시가 되어도 식지 않았습니다. 구들처럼 마당 전체에서 열기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더웠습니다. 저녁 무렵에 마당에 물을 뿌리면 좀 빨리 식었지만 그건 주위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시골은 마을 상수도를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파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서 큰 물탱크에 모았다가 집집마다 공급되는 형태인데 지역에 따라서 특정 시기에는 물이 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을 방송으로 이장님이 물을 좀 아끼자는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그 시기에는 차마 마당에 물을 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지으면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앞마당을 보도블록으로 깐 이웃도 마찬가지였어요. 더군다나 블록은 덥다고 물을 뿌리면 블록 사이에서 풀들이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또 다른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뒷마당에는 파쇄석이 10에서 20cm 정도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먼저 사르셨던 분이 그 마당에서 자란 풀이 항아리가 안 보일 정도로 자란다고 귀띔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파쇄석을 뚫고 쇠뜨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단연간의 텃밭 생활로 풀을 뽑는 것쯤이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여기던 저는 호미를 들고 뒷마당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풀을 뽑는 것보다 파쇄석 사이에 난 풀을 뽑는 게 훨씬 번거로웠습니다. 그냥 뽑으면 줄기가 끊어졌어요. 뿌리째 뽑으려면 파쇄석을 파내고 풀을 뽑고 파쇄석을 다시 덮어야 했습니다. 흙에 난 풀을 뽑는 것보다 힘도 들고 시간도 더 걸렸죠. 그 경험으로 파쇄석이 잡초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파쇄석이 깔린 마당은 예초기를 미는 것도 여의치 않고요. 겨울에 눈을 쓸어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지으면 마당의 파쇄석은 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몰랐지만 파쇄석 아래에 비닐이나 방초 매트를 깔면 어느 정도는 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나왔던 댁에서는 이 방법으로 파쇄석 마당을 쾌적하게 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살았던 시골집은 마당 전체에 강자갈이 깔려 있었습니다. 파쇄석과 마찬가지로 그냥 두면 풀이 마당 전체에서 무릎을 넘게 자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풀을 뽑았지만 단연간 풀씨가 마당 전체에 앉은 마당에서 올라오는 풀의 속도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당의 경험으로 풀씨가 퍼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집에 살았던 경험은 제 마당을 계획하는데 정말로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내리쬐는 앞마당에는 돌이나 시멘트 같은 포장은 제외하기로 했고요. 차라리 흙에 난 풀을 뽑는 게 더 편했기 때문에 보행로는 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당 전체에 풀을 뽑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풀 대신 꽃이나 먹는 걸 잔뜩 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마당은 제가 쾌적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너비만 보행로인 흙마당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화단으로 만들어서 꽃을 잔뜩 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지는 뒷마당에 쉼터를 만들었어요. 쉼터에는 현무암 판석하고 매질을 넣어서 포장을 했습니다. 쉼터에서만큼은 풀을 뽑기 싫었거든요. 그늘이 지는 곳이라서 돌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은 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늘진 뒷마당에서 느껴지는 습한 느낌이 적어서 쾌적하기도 합니다. 제 영상에 댓글로 흙마당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풀 관리를 하는 비법이 있냐는 말씀이신데요. 비법은 없습니다. 풀은 그냥 제가 뽑고 있어요. 키가 크는 풀은 발견하는 족족 뽑고요. 발목 아래로 낮게 자라는 풀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뽑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엉방을 깔고 앉아서 낮게 자라는 풀을 뽑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풀씨가 맺혀 있는 풀은 바로 뽑아냅니다. 지금 안 뽑으면 내년에 이런 풀을 100개쯤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뽑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제초제를 비롯해서 소금이나 식초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무언가 부작용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비가 많이 오면 흙마당이 질척이지 않냐는 질문도 받고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비가 잘 흘러나가게 물구배가 잡혀 있으면 괜찮은데요. 살짝이라도 웅덩이진 곳이 있다면 그쪽에 비가 모여서 스미기 때문에 그곳은 질퍽해집니다. 제 마당은 여러 번 비를 겪으면서 제가 물구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할 정도로 질퍽이진 않아요. 다만 겨울이 지나고 해빙기에는 진흙이 많이 섞인 마당 쪽은 좀 질퍽하고요. 마사가 많이 섞인 마당은 해빙기에도 괜찮습니다. 흙마당을 몇 년 살아보니까 풀관리가 좀 번거롭긴 하지만 장점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입니다. 판석이나 보도블록으로 포장이 된 마당은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 나지만 흙마당은 정겹고 포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 힘으로 변경 가능한 소재입니다. 호미와 사판자루만 있으면 언제든 저 혼자서 마당을 바꿀 수 있어요. 물기를 바꿀 수도 있고 화단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언제든 포장을 할 수도 있고요. 흙마당 덕분에 현관은 늘 지저분하지만 꼭 마당이 아니더라도 텃밭에서 묻어오는 흙도 많으니까 시골은 어쩔 수 없다고 여유를 가지면 괜찮더라고요. 흙이 좋아서 시골로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하려고 합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은 있겠지만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바닥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의 저에게는 흙마당과 넓은 화단이 최선이겠지만 나이가 더 들거나 지금만큼 마당을 가꿀 시간과 여력이 없다면 최선이 바뀌겠죠. 제가 마당 바닥재 영상을 시리즈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마당을 간접 경험해 보시고 각자에게 맞는 소재로 마당을 계획하신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마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정원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